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연도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운동을 다시 시작한 일입니다. 저는 올해 5월부터 요가와 수영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왜 요가를 시작했는지, 요가를 하면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지난 7개월간 요가를 한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요가를 시작하게 된 계기. 저는 싱가포르에서 1년 반 정도를 살다가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면서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동안 못 먹었던 한국 음식들을 먹고 배달 음식도 많이 시켜 먹으면서 귀국 2달 만에 인생 최대 몸무게를 찌게 됩니다. 항상 몸무게는 마르진 않더라도 표준 체중 범위에 있었는데 처음으로 과체중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쯤에 블로그와 인스타로 인플루언서가 되겠다는 꿈이 있어서 먹는 것을 찍어 올리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더 살이 찌게 된 것 같아요. 불행 중 다행인 건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협찬을 받기 시작했고 스트레칭 수업 체험권을 얻게 되었어요. 그때 오랜만에 몸을 움직여보면서 이건 몸이 아니라 몸뚱아리다. 아, 너무 뻣뻣하다. 내가 몸을 너무 방치했구나. 이렇게 자각하게 되었고 비록 한 달에 4번 가는 운동이었지만 집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몸을 움직여보기도 하고 좀 바뀌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때쯤 살찐 것도 인지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저는 무리해서 급하게 살을 빼는 거에는 욕심을 안 냈어요. 다이어트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진 않았고 대신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나가고 운동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막상 운동을 하려면 선택지가 되게 다양한 거 아시죠? 가장 고민이 되었던 운동은 헬스였어요. 같은 시간이면 요가보단 헬스가 살이 더 빠질 것 같은데? 근데 헬스는 PT 받기는 좀 부담이고 그렇다고 혼자 헬스장에서 운동할 자신 없는데 근데 제가 예전에 즐겁게 했던 운동이 요가랑 수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요가랑 수영을 같이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집 근처 문화센터 요가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문화센터 요가는 가격이 저렴해요. 주 3회 요가는 한 달에 36,000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월수금에는 요가, 화목에는 수영을 해서 주 5회 운동을 하게 됐어요. 아마 이날이 요가를 처음 간 날이었던 것 같아요. 무릎이 아래로 안 내려가는 게 충격적이라서 수업 끝나고 찍어봤어요. 월수금 거의 빠지지 않고 요가하러 갔고 시간은 50분 수업이었어요. 어느 날엔 선생님께서 저한테 자기야, 자기는 맨날 큰 티를 입고 와서 골반 정렬이 안 보인다 라고 하시면서 티를 좀 바지에 넣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에 좀 짧은 기장의 크롭티를 사러 갔습니다. 이때가 요가 2개월 차의 모습인데요. 한 2kg 정도 뺐을 때예요. 이때 크롭티를 처음 입어봤는데 허리 라인이 없고 몸선이 안 예뻐서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친한 언니가 자신감으로 입는 거라고 그냥 사셈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크롭티도 사봤어요. 확실히 짧은 기장의 크롭티를 입으니까 골반 정렬이 바로 보여서 좋더라고요. 대신 뱃살이 두드러져서 민망하다는 점? 동시에 살을 빨리 빼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요가 4개월 차. 보통 집에서는 요가를 잘 안 하고 주민센터에서만 하다 보니까 다 이런 오운한 인증샷밖에 없는 게 아쉬운데요. 그래도 이때부터 뭔가 뱃살이 좀 빠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건 5개월 차의 모습이에요. 원래 처음에는 배에 힘을 줘도 배가 안 들어갔었는데 이때는 배에 힘을 주면 배가 쏙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힘을 빼면 여전히 뱃살은 있는 상태였고 이건 7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요가 5개월 차쯤엔 다른 요가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토요일에 2시간 하타 요가 수련을 하는 곳이었는데 주민센터에서 했던 요가보다 강도가 더 세서 땀이 많이 나더라고요. 첫날에 땀 때문에 수영장 간 것처럼 손이 쭈글탱거려서 신기했어요. 여기에서는 제가 다니던 주민센터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동작들, 예를 들어 머리서기 동작을 해보기 시작해서 더 재밌게 다녔고 집에서도 요가를 가끔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때쯤 힘을 주면 아주 희미하게 복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요가 7개월 차에는 요가가 진짜 너무 좋아서 핸드스탠드 수업도 들었어요. 사정상 3주밖에 못 다녔지만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필요한 운동을 정해서 한다는 점이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주민센터에서는 선생님께서 제가 꾸준히 하니까 몸이 많이 좋아졌고 등 근육도 생기고 있다면서 칭찬해 주셨어요. 요가를 하면 좋은 점. 첫 번째, 다이어트랑 허리 라인. 제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키는 158cm고 몸무게는 60kg였어요. 이때 66 사이즈를 입게 되었고 과체중 상태에다가 얼굴도 전체적으로 땡그레졌었어요. 이때 제주도랑 여수에 놀러 갔었는데 사진을 찍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어서 사진을 잘 안 찍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7개월간 요가를 하면서 7kg 정도 감량했어요. 물론 저는 수영도 하고 간헐적 단식도 했는데요. 요가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제가 흉통이 크고 허리가 통허리인 게 스트레스였는데요. 특별히 허리가 얇아지게 하는 운동을 따로 한 건 아닌데 예전보다는 좀 가늘어 보이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근력과 유연성 증진. 예전에는 무릎 대고 차투랑가 하는 것도 버거웠었는데 이제는 무릎 대고 차투랑가 하는 게 가능해졌고요. 등 근육도 좀 생긴 것 같아요. 물론 고중량 운동을 하면 더 빨리 근력이 생겼겠지만 일단 저는 요가를 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몸 전체적으로 좋아진 느낌이 들어요. 제가 다닌 주민센터 요가원은 요일마다 스타일이 좀 달랐는데요. 월요일엔 골반, 고관절 주변 근육에 도움이 되는 요가, 수요일엔 소도구를 이용한 근력 증진 요가, 금요일엔 아슈탕가 요가를 했어요. 그래서 근력이 좋아진 것뿐만 아니라 고관절 주변 근육 쓰는 것도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걸을 때 고관절 쪽에서 가끔 뚝뚝 소리가 났었는데 그게 없어졌고요. 저는 카페 알바를 할 때 라떼 같은 음료를 만들 때마다 냉장고에서 우유나 필요한 물건을 꺼내기 위해 쪼그려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잠시 쭈그려 앉는 것도 너무 불편했는데 요가를 꾸준히 해서 그런지 나중에는 앉을 때도 부드럽게 앉을 수 있었고 일어설 때도 허벅지랑 엉덩이 근육 이용해서 쉽게 일어날 수 있었어요. 세 번째, 에너지가 생긴다. 어느 날은 몸이 무척 피곤한 날이었어요. 요가를 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요가원에 갔었는데요. 그날은 아시탄가 요가를 하는 날이었는데 요가를 끝내고 앉아서 거울을 바라보는데 오히려 새로운 에너지로 채워졌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 가는 길에 가뿐해진 몸을 느끼면서 신기해하며 집에 갔던 생각이 나요. 네 번째는 힐링 타임을 가질 수 있다. 사바 아사나라는 요가 자세가 있어요. 요가하고 나서 마지막에 몸을 힘을 빼고 누워서 쉬는 자세인데요. 보통 5분에서 15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몇십 분 동안 땀내서 요가를 한 후에 사바 아사나를 하는 시간이 하나의 힐링 타임이에요. 저는 이때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릴 때도 있고 눈을 감고 숨소리에 집중하거나 음악 소리에 집중하기도 해요. 사바 아사나를 하고 나면 몸은 물론 마음도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요가는 운동하고 나서 휴식까지 꼭 보장을 해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나를 더 소중히 다루게 된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어느새 안 되던 자세가 되기도 하고 요가 매트 위에서 행복을 느끼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냥 하루하루 조금씩 나를 위한 시간을 내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요가 가는 날은 저녁 약속을 안 잡았어요. 대신 수영 가는 날은 시간대가 좀 빨라서 수영 가는 날 저녁 약속을 잡았고요. 언젠가부터 요가는 결석 없이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가하는 시간 외에도 제가 더 행복해지는 법을 매일매일 스스로 선택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저녁 요가 후에 목욕을 하고 좋아하는 바디크림을 바르고 스킨케어를 하고 자는 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복감을 느끼고 자기 위해서 그 루틴을 되도록 선택하는 편이에요. 또 예전에는 밤에 야식을 자주 시켜 먹었었는데 배달앱을 바로 켜는 대신에 아니야, 내일 점심 먹으면 속도 편하고 좋잖아. 내일 먹자 하고 먹지 않아요. 물론 매일 성공하지는 못하고 대신 좀 더 좋은 방향 쪽으로 선택하는 횟수가 늘어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살을 빼기 위해 시작한 요가였는데 단순히 다이어트를 넘어서 나를 더 아끼게 되고 내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하루를 더 채울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요가를 모두에게 추천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 척추 최고 전문가 정선근 교수님께서 쓰신 백년허리 2라는 책에서 나온 부분인데요. 허리 아픈 사람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스트레칭 중에 요가 동작이랑 같은 동작이 있더라고요. 같은 동작이라도 허리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더 도움이 되는 동작이지만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요가를 무조건적으로 추천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요가를 배우고 싶으셨던 분들께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처럼 요가를 주민센터에서 시작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은근 경쟁이 세기 때문에 신규 등록 기간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요가가 아니더라도 근력 운동 꼭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더 나은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가장 하기 잘했다고 생각하는 요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제가 살면서 얻는 인생의 경험, 다이어트 경험, 꿀팁 모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